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코스와 합동연합학술원 석박사 과정의 수강생들을 위해서 같이 한꺼번에 이 비만 관리학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합동연합학술원 석박사 과정에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오셔서 청강생으로 등록해도 되고 수강생으로 정식 박사과정을 2년 8학기 해도 됩니다. 문의 전화 꼭 하셔서 여러분 업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주제가 셀젤과 건미당 그리고 비만의 약물 치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비만의 이제 마지막이 수술과 약물 치료입니다. 이런 수술이나 약물 치료가 일반 다이어트 방법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개선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굳이 약물이나 수술 병원에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죠? 근데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와 수술을 하는데 과연 약물이나 수술 두 가지가 효과가 있을까?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주제를 가지고 좀 내용은 깁니다. 하지만은 전문적으로 비만 관리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배우셔야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영상 갈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www.oocos.com 들어가셔서 정보를 공유하시고 네이버 밴드 주 우리 코스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업소 많아요. 저한테 문자를 좀 해달라 보내시든지 전화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하시고 결국 이 자료는 전부가 다 밴드에 올라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큰 손해볼 이유가 없죠. 밴드에 가입하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우리코스 TV를 검색하시면은 오늘로 516회차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모든 영상들 맨 처음 거부터 516회차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늦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코스 주식에서 우리코스 거래처가 늦게 시작하시는 분은 말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미인 창조 기업으로 약 35년 이상 됐습니다. 정확히는 37년 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해줘야 얼굴이 예뻐진다. 여기 지향 목표로 정하고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세포 부활 이것을 이루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세포 부활요법을 소마토 테라피라고 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씩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박사과정 받고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보자는 건데 이게 워너라는 사람이 비만 백과라는 책을 썼어요. 상당히 잘 쓴 책인데 여러분에게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 워너라는 사람이 쓴 비만 백과라는 책의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합니다. 수술 치료와 약물 치료 이 두 가지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과연 마지막 단계에서도 비만 개선이 완벽해진다면은 당연히 수술이나 약물 치료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공학의 진보가 가져온 혜택들은 명백하고 강력하다. 하지만 위험 요소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레온 키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이오공학, 생명공학이라고 하는데 혜택은 많죠. 그러지만은 위험 요소들도 잔뜩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뿐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방식에 관해 현재 많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만 퇴치에 정말로 효과적인 약물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엄청나게 고도로 의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렇게 발달하는 중에서도 병원마다 종합병원에서도 비만관리실이 있어요. 근데 찾아가 봐야
그 비만 퇴치의 효과적인 약물 치료법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스럽죠. 1994년 발견된 렙틴 덕분에, 이게 렙틴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먹는 양과 살이 찌는 정도를 조절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호르몬이 발견되고 나서 이제는 비만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왜 27년이나 지난 지금도 살이 덜 찌게 하는 유용한 약물 치료법은 없을까요? 현재 2022년도 없어요. 효과적인 약물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읽어 나갑니다. 약물은 효과가 없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체중 조절 약물의 역사는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긴 세월 동안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암페타민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제 비만 치료 약물인데, 이 약물의 불법 복제 의약품이라도 복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약을 먹으면 식욕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식욕 억제제입니다. 암페타민은 비만 개선제가 아니라 식욕을 억제시켜서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도록 강하게 억제를 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약을 먹어도 배가 부르고 편안해지는 만족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당신의 최근에 올린 블로그 글을 읽고 화가 나 도끼를 들고 추격해 오기라도 하는 듯 뱃속이 바짝 위축된 상태로 식욕이 감소합니다. 암페타민은 이렇게 만들어요. 정확히 포만감은 아니지만 분명히 군것질할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거를 경험한 이들에게서 전해 들은 바로는 그렇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암페타민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건데, 이게 억제하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장기가 다 망가집니다. 암페타민은 살을 빼는 것이 곧 건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이른바 30일 크리스탈 메스 플랜, 이 모델 업계의 특정 추종자 사이에서 성공을 거두는 다이어트 비법일지는 모르지만 귀네스 펠트로가 홍보해서 대유행한 건강 상품처럼 널리 퍼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건너가고요. 암페타민 복용의 부작용에는 이제 부작용이 문제예요. 인지장애, 즉 인식하는 데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을 못해요. 그 다음에 불안감, 정신병, 피해망상, 불면증, 이같이 불규칙적인 심장박동, 그 다음에 이갈이죠. 이갈이, 그 다음에 고혈압, 변비,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발기부전이 포함됩니다. 암페타민의 이게 부작용입니다. 얼마나 부작용이 심합니까? 물론 이 약품은 중독성이 있어서 의료적 사용도 오래전부터 강력히 병원에도 규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암페타민은 뇌의 뉴런과 상호작용하여 뱃속에서 미주신경을 거쳐 올라오는 신호를 전달해주는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또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를 시상하부에 보내도록 뉴런을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늘립니다. 싸움, 도주 반응을 일으켜서 언제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각성 상태에 놓이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반응에 수반되는 두려움은 생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몸의 각성 상태가 지속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여러 가지 그렇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암페타민은 체중 감량에 관한 한 효과가 대단히 좋지만 나중에 체중 감량 처방약으로 개발된 중독성이 덜한 상품조차 심각한 부작용이 많아서 병원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도 참고로 알기 바랍니다. 결국 약물이 없다는 거예요. 암페타민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약물도 효과가 있으면 지인적 병원 가서 다 하죠. 병원 가서. 1970년대 또 다른 식욕 억제제인 펜플루라민이 개발됐습니다. 이 약물 역시 뇌의 시상하부의 식욕 억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다른 신경 경로에 작용할 뿐입니다. 즉 식욕 억제제입니다. 이것도. 펜플루라민은 세로틴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하는 뉴런을 자극해서 식욕 감소와 체중 감량을 유도합니다.
이 약물 역시 이제 이 부작용이에요. 설사, 나른함, 우울증을 비롯해 불쾌한 부작용이 많아 그 자체로 유용한 치료제로 고려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이 그 사총격인 암페타민 기반 약물과는 다른 신경 경로를 이용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부작용 역시 대조를 이루자 연구자들은 덜 중독적인 암페타민, 펜터민과 펜플루라민을 결합하는 병합치료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즉 그들은 두 가지 약물을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고 일부 부작용이 상쇄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이거를 펜펜이라고 하는 이 치료법은 1992년 처음 테스트가 되었고 34주의 연구 기간 동안 평균 16%의 체중 감량 효과를 냈습니다. 미미합니다. 16이면. 이상적인 복용량은 각 약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낮고 부작용은 완화된 듯 이제 이걸 봅시다. 완화된 듯 보여서 많은 이들이 비만 퇴치에 강력한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97년경 펜펜 치료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6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으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의 위험도가 증가했고 즉 고혈압에 걸린다는 겁니다. 더욱 우려스럽게도 소수 환자에게서 영구적인 심장 결함이 발생이 됐어요. 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1997년 펜플루라민이 퇴출됐고 이로써 체중 감량을 위한 약물의 선택지는 더욱 줄어들게 됐습니다. 펜펜을 대체할 제품을 만들기만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엄청난 성공을 거뒀을 것이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실현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배, 마치 기적이라고도 되는 양 환영을 받은 약품인 로카세린은 또 다른 약물이에요. 근래 실시된 테스트에서는 심각한 심장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지만 장기적 체중 감량 효과가 대단치도 않고 부작용으로 환각 증세, 자살 충동, 발기 지속증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나반트는 칸나비노이드 수용체를 목표로 삼는데 이 수용체가 식욕을 증진한다는 사실이 칸나비스 흡연자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버터를 바른 토스트 한 조각만 먹어도 거의 종교적 체험에 가까운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확인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이 약품에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자살 충동과 우울증, 기타 심리적인 문제와의 연관성이 밝혀져 대부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설사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그것은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만 치료제들이 칸나비스와 암페타민처럼 중독성 있는 약품에 대한 통찰에서 나온다는 것이 의아할지도 모르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 약품은 뇌의 가장 원초적인 부위, 곧 배고픔, 쾌락, 두려움,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배고픔, 쾌락, 두려움, 그 다음에 성욕을 지배하는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유혹적입니다. 이 욕구들은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는 확실한 동기가 되는데 거의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원초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식욕을 줄이는 약을 발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즉 약을 발견 못한다는 겁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많은 약품은 성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두 욕구가 식욕과 성욕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리거나 공포를 느낄 때 우리는 번식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굶주리거나 공포 느낀 사람이 뭔 섹스 생각이 나겠습니까? 만약 인위적으로 허기를 억제하면 반대로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1990년대 알파 MSH라는 식욕 억제제가 등장해 밝은 전망을 내비쳤으나 부작용 때문에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이 약품을 복용하는 동안 남자들의 식욕은 확실히 줄었지만 발기 지속증으로 생활이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발기된 상태에서 계속 그것이 몇 달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살겠습니까, 남자들이? 항비만 치료제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가 식욕 조절 기능을 목표로 삼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식욕만 조절하면 될 거 아니냐.
왜 식이 이렇게 갈까요? 저장된 지방을 분해시키거나 연소시키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소시켜버려 끝나는데 그걸 개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식욕만 조절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거의 모든 약품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부작용을 보였습니다. 만약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도록 몸을 속인다면 우리 몸은 다른 욕구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만약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몸을 속인다면 우리 몸은 자신을 혹사할 것입니다. 배고픔은 우리가 존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신경계를 우회하도록 만든 약품이 있습니다. 이 약은 체중 감량을 위해 다소 무식하게 식욕 조절 과정에 개입합니다. 제니칼이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오르리스타트는 장내에서 지방 흡수율을 낮추는데, 즉 지방 억제제입니다. 즉 흡수를 못하게 지방 흡수 저해제, 대변으로 다 지방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 약품의 자극을 받은 우리 몸은 상당량의 지방을 그대로 대변으로 배설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감량 수준이 미미하고 갑자기 설사를 유발할 때도 있어요. 또 다수의 중요한 비타민을 흡수하려면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이게 A, D, E, K 이 네 가지 비타민은 지방이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빠져나가 버려요, 대변으로. 그러면은 A, D, E, K 지방, 이게 네 가지 지용성 비타민은 흡수를 못 합니다. 이 약물은 지방 섭취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이 보충제가 또 필요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물은 배고픔에 맞서 싸우며 식욕을 억제하는데, 특히 기름진 식품에 대한 식욕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더는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용하다 말아버리는 것이죠. 의학은 많은 것을 성취했고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질병을 정복했지만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을 원한다면 정신질환이나 심장질환, 설사, 고열, 발기, 지속증 등을 겪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효과적인 치료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치료법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아무도 그 치료법이 효과적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뭔 말이냐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수술,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인데, 수술 받아도 체지방은 다시 불어납니다. 반드시 불어나요. 그러니까 수술해도 안 되고 약물로도 안 되고, 결국은 이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셀젤입니다. 복부만 하겠다, 등에 있는 지방을 없애겠다, 팔다리 지방, 엉덩이 지방, 가슴에 있는 지방 다 부분별로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날씬하고 싶다. 그러면 셀젤 전체를 바르고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한증을, 즉 원적외선으로 찜질을 해야 돼요. 땀을 푹푹 내는 과정에서 그 셀젤에 들어있는 약 성분이 뜨거운 원적외선으로 인하여 몸 안에 들어가서 전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지방만 연소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그렇게 한증을 하다 보면은 근육이 또 증대가 돼요. 근육이 늘어나고 지방은 연소돼서 없어지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셀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 있는 분은 건미당을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아침, 저녁으로 6개월 이상 복용하십시오. 그러면 건미당도 그렇게 연소시키는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셀젤 관리를 받으면서 건미당을 6개월 이상, 6박스 이상을 먹는 방법으로, 어차피 우리 방법 아니면 다른 데 가 해봐야 1000만 원 이상 들어요. 어떤 여대생이 몇 년 전에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가지고 뭐 다이어트 식품이니 뭔 이런 거 먹다가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들었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다이어트도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고도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셀젤과 건미당은 지방을 근본적으로 연소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00% 효과가 나오고 요요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코스 거래처는 반드시 비만 관리를 꼭 그렇게 소문을 내고 살찐 사람 다 모여라,
해가지고 책임진다고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7년 동안 단 한 건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연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지 체중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20만 원대, 좀 비싼 거 하지 마시고 인터넷 들어가면은 20만 원대 체지방 측정기가 있어요. 그걸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사전 사후 측정한 거 고객별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고 땀을 내는 거, 이것을 꼭 사우나 박스를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데 사우나 박스를 하지 않을 사람들은 본사에다 이야기를 하셔서 매트 깔고 하는 거 있어요. 베드와 그 다음에 돔이 있어요. 이걸로 땀을 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꼭 지켜야 될 것은 복부가 됐든 전신이 됐든 비만 관리는 셀젤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하루도 안 빼고 일요일만 빼고 일주일에 6일은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 회비를 받고 하세요. 6개월 월 회비를 받든 3개월 회비를 받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선입금 받아놓고 시작하는 것이 그게 고객을 위해서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오라면 옵니다. 돈을 미리 지불하지 않으면은 날마다 오질 않아요. 2, 3일에 한 번 와가지고는 효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비만관리 고객의 준수사항도 복창을 시키세요. 올 때마다 고객에게 원장실에 포스터 붙여놓고 복창을 꼭 시켜서 그걸 지키도록 해 주어야만이 효과가 반드시 100% 나타난다는 것도 참고로 알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